안녕하세요. 전기치트키입니다. 전기자기학 치트키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 전기자기학이라는 과목이 무엇인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고 들어가 볼 건데요. 우선 전기자기학은 여러분들이 회로이론 그리고 제어공학을 끝나고 세 번째로 수강하게 되는 과목일 것입니다. 이 전기자기학에서는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첫 번째는 정전계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정자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정전계에서 배웠던 내용의 70% 정도가 정자계에서 문자만 바뀌어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초반에 배우는 정전계 파트를 신경 써서 잘 들어주시고 이 공식들을 다 함께 가져가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 공식이 70%가 정자계에서 그대로 나오니까. 정자기억은 전반부만 잘 끝내면은 후반부는 크게 어렵지 않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들보다도 이 전기자기학은 매번 나오는 문제가 거의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나옵니다. 다른 과목, 특히 전기기기나 회로 같은 경우에는 문제 출제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많은 변형이 있고 넓게 출제가 되는데 전기자기학은 굉장히 좁게 유사한 유형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수를 챙기기 오히려 더 좋은 쉬운 과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전기자기학 치트키 파트 1 첫 번째 치트키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전기자기학 첫 번째 치트키는 벡터입니다. 이 벡터라는 게 실제로 벡터만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요. 우리가 뒤에서 배울 내용들을 이 벡터를 통해서 해석하는 문제들이 종종 출제가 됩니다. 이 벡터가 많은 분들께서 이 수학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전기자기학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께 제가 딱 한마디만 드리고 싶으면은 벡터는 포기하되 전기자기학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아는 형이 언젠가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 형이 이제 대학교 동아리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대학에는 이런 군기 같은 게 조금 엄격했어요. 뭔지 아실 거예요. 막 괜히 막 똥군기로 기합하고 선배들이 후배들 때리고 괴롭히고 이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그 형이 학교 다닐 때도 동아리에 그런 게 존재를 해가지고 이제 막 1학년 입학한 신입생이 동아리 군기 때문에 친구랑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학교를 다녀야 되나? 학교를 때려칠까? 막 이런 얘기를 서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돌아봐서 생각을 하면은 뭐예요? 학교를 때려치는 게 아니라 동아리를 때려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동아리 때문에 멀쩡한 학교를 때려칩니까? 이 벡터가 마찬가지예요. 벡터 어떤 분들께는 굉장히 쉬울 수 있는데 어떤 분들께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벡터 때문에 전기자기학을 때려치는 게 아니라 벡터를 때려치면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전기자기학에서 꽈락 맞을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벡터를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한번 다뤄볼 텐데 듣고 나서 문제를 푸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벡터를 포기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제가 가능하면 많은 분들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재밌고 쉽게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벡터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칼라라는 것은 많이 사용해요. 스칼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물리량을 이제 스칼라라고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길이 같은 게 있고요. 무게 같은 게 있죠. 그럼 벡터는 뭐냐? 대표적으로 힘이 벡터예요, 힘. 그럼 이 둘의 차이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자, 스칼라에는 크기는 있는데, 뭐가 없냐면 방향이라는 게 없어요. 방향. 그럼 벡터에는 뭐가 있냐? 벡터에는 크기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방향이 있어요. 자, 그럼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길이라는 것은 크기는 있죠. 키가 2m. 자, 근데 키를 동서쪽으로 2m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죠. 맞아요? 자, 무게라는 것이 70kg. 근데 북서쪽으로 30kg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죠. 이런 게 바로 스칼라라는 거예요. 근데 힘 같은 것은 방향이 있죠. 자, 이 박스를 오른쪽으로 10N 밀어봐. 그쵸? 이런 게 이제 방향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값의 방향과 크기가 있으면 벡터라고 하는 것이고, 이 전기라는 게 결국 모든 것은 힘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전기는 우리가 항상 벡터로 해석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가장 쉽고 확실하게 소통하면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좌표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죠. 우리는 직각 좌표계라는 시스템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X축, Y축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어떤 방향을 말하고 싶어요. X로 4번, 자, 그리고 Y로 3번 가는 방향을 표시하고 싶다면은 이 두 개가 만나는 점이죠. X로 4번, Y로 3번. 여기에 점을 딱 찍고 이 가운데 원점, 출발점으로부터 화살표를 딱 그어주면 이게 벡터라는 거예요.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렇게 씁니다. X로 4번 갔죠? 4 쓰고 X의 방향을 우리가
소문자 ax 이렇게 써줄 거예요. 더하기,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y로 3번 갔죠. 3 쓰고 y로 3번 ay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한 번 더 z로 5번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하기 5 한 다음에 az 써주는 거죠. 근데 매번 이렇게 ax, ay, az 쓰기 귀찮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간단하게 이것을 소문자 i, 소문자 j,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문자 k를 써서 ax, ay를 간단하게도 쓸 수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식을 봤는데 ijk 또는 ax, ay, az가 있어요. 그럼 이 식은 뭐다? 벡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벡터는 뭐다? 방향이 있는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 벡터의 방향은 우리가 이제 ijk를 이용해서 나타냈고, 그럼 이 벡터의 크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크기라는 것을 우선 2차원, 즉 x와 y 형태만 있다라고 보고 크기를 먼저 구해볼게요. 피타고라스를 이용합니다. 그럼 루트 안에서 x축의 크기 제곱 더하기 y축의 크기 제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돼요? 5가 되겠죠. 자, 만약에 여기서 z 성분인 5k까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어려운 것 없습니다. 똑같이 루트 안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까지 해주면 이것이 벡터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벡터의 모든 것입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떠한 벡터, A라고 쓸 건데 그냥 A라고 쓰면 이게 벡터인지 뭔지 모르죠. 그래서 위에서 보통 화살표를 많이들 표현을 합니다. 는 크기가 AX고 이것이 이제 X방향인 것이겠죠. 그리고 크기가 Y, J라고 써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Z축의 크기가 AZ, K라고 곱해주면 되겠죠. 이 벡터의 크기는 뭐예요? 크기는 우리가 이제 A라고 쓸 거예요. 왜? 크기는 방향이 없으니까 위에다가 화살표를 그어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은 루트 안에서 A의 크기 제곱 더하기 Y의 크기 제곱 더하기 Z의 크기 제곱하고 루트 씌워주면 이것이 A 벡터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또 단위 벡터라는 게 있어요. 단위 벡터. 어렵지 않습니다. 이름만 어려운 거예요. 이름만. 우리가 이제 물리학에서 단위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은 크기가 1인 물리량을 나타냅니다. 그럼 크기가 1인 벡터가 단위 벡터가 되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 A 벡터를 크기를 1로 만들어서 방향을 구해보겠다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웠나요?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만약 A 벡터가 이렇게 생긴 친구라고 해볼게요. 이 친구의 방향은 내가 확실히 알았어요.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근데 이 친구를 방향은 똑같이 하고 크기만 1로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크기를 1로 할 건데 방향은 똑같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하겠다. 이 친구를 이 벡터의 단위 벡터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크기가 아니라 어떠한 벡터의 방향만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값인 거죠. 그럼 방향 벡터는 어떻게 구하냐? 간단합니다. 자, A 벡터를 써줍니다. A, X, I 더하기 A, Y, J 더하기 A, Z, K를 쓰고 벡터를 크기로 나눠주는 거예요. 크기 A, X의 제곱 더하기 A, Y의 제곱 더하기 A, Z의 제곱해주면 이것을 우리가 A 벡터의 단위 벡터라고 하고 보통 소문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소문자. 됐나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배웠던 게 X, Y, Z의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를 우리가 성분 벡터라고 하고 각각 I, J, K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I, J, K 역시도 단위 벡터의 일종이에요. 어떤 단위 벡터냐? 크기는 1이고 X축과 방향이 같은 벡터, Y축과 방향이 같은 벡터, Z축과 방향이 같은 벡터를 각각 I, J, K 성분 벡터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벡터의 크기는 루트 안에서 각각의 크기를 제곱한 후 더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크기고, 그럼 어떤 벡터의 단위 벡터는 어떻게 구한다? 벡터를 무엇으로? 크기로 나눠준 것을 단위 벡터라고 한다. 여기까지가 사실상 벡터 개념에 대한 모든 것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단위 벡터를 이제부터 연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산. 자, 바로 벡터의 덧셈과 뺄셈인데요. 우리가 A 벡터라는 친구를 이렇게 정의해 볼게요. AX의 I 더하기 AY의 J 더하기 AZ의 K라고 쓰고요.
한 번 더 이제 b벡터라는 거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bx에다가 x방향에 뭐 i 곱해주시고 by에다가 j 곱해주시고 자, bz에다가 k 곱해주시면 되겠죠. 이 두 벡터를 한번 더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a 벡터와 b 벡터를 더해주면은 각 벡터에 같은 성분끼리 더해주면 돼요. 다시 말해서 a의 x 성분과 b의 x 성분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 i 성분 벡터로 묶어주는 거죠. 그럼 y는 어떻게 되겠어요? a y 더하기 b y에다가 j가 되겠죠. 더하기 a z 더하기 bz가 오는 거죠. 그리고 k 곱해주면 되겠죠. 어때요? 굉장히 쉽죠. 두 번째 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너무 쉬워요.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는 같은 성분끼리 ax 마이너스 bx i 더하기 a y 마이너스 b y j 더하기 a z 마이너스 b z k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벡터의 합과차는 이게 답니다. 포인트가 뭐였어요? 같은 성분끼리만 더해주고 빼주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곱하기를 한번 볼게요. 벡터의 곱하기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를 우리가 내적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를 외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이 연산은 4층 연산, 구구단만 하면 할 줄 알았죠. 근데 이 벡터에서는 단순한 곱하기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곱하기냐? 자, 한번 같이 식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a 벡터를 axi 더하기 ay j 더하기 az k가 있고 자, b 벡터를 bxi 더하기 byj 더하기 bzk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내적이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곱하기라고 한다면은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크로스 X자를 써서 표현을 했죠. 같은 의미로 해석을 했는데 벡터에서는 이 두 개를 완전하게 구분시켜 주셔야 돼요. 우리가 내적을 앞으로 점이라고 표현할 거고 외적을 X 크로스라고 표현할 겁니다. 이 두 개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첫 번째 내적 즉 A 도트라고 합니다. B A 내적 B를 한번 해보자. 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모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A와 B의 크기를 곱해줍니다. A와 B의 크기 뭐였어요? 루트 안에서 각각의 성분을 제곱한 값이었죠. 그럼 A와 B의 성분을 제곱해서 크기를 구해준 다음에 그 뒤에다가 뭘 곱해요?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적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식을 가지고 앞에서 배웠던 성분 벡터를 한번 내적해 볼 거예요. 성분 벡터 i하고 i를 한번 내적해 볼게요. i 내적 i. 자, 그러면은 i의 크기는 얼마예요? 성분 벡터라는 것은 xy축과 방향이 같고 크기가 1인 단위 벡터라고 했죠. 그러면은 크기가 1.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뭐냐? 이 두 벡터 사이의 각도입니다. 그런데 자, i가 x축 방향이고 또 다른 i도 x축 방향이죠. 그럼 두 사이의 각도가 얼마라는 거예요? 평행이니까 0도겠죠. 아, 여기다가 0을 넣으면 되겠구나. 0도. 그럼 어떻게 돼요? 코사인 0, 1이니까 1이 되겠죠. 그럼 j 내적 j는 뭐가 되겠어요? 똑같이 1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k 내적 k도 뭐가 된다는 거죠? 1이 된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i 내적 j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똑같이 둘 다 크기는 1인데 각도가 자, i는 x축이고 j는 y축이죠. 두 개의 각도는 90도죠. 사이 각도가. 그럼 코사인 90도는 0. 그래서 두 개를 내적하면 0이 된다. 그럼 j 내적 k는 뭐예요? 0. 그럼 k 내적 i는 뭐예요? 0. 그래서 내적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성분끼리 내적하면 1이 되고 다른 성분끼리 내적하면 0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 이 두 개를 이렇게 괄호 묶어가지고 곱하기를 해보면은 이 성분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정리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 여러분들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ax, bx 더하기 ay, by 더하기 az, bz 각각의 성분끼리 곱한 값 3개가 남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적에 대한 식은 이 첫 번째 AB 코사인 세타와
이 두 번째, 각각의 성분끼리 곱한 값만 남는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게 뭐다? 여기 성분 벡터가 있다 없다? 없다. IJK가 없다. 자, 근데 식에서 IJK라는 단위 벡터, 성분 벡터가 없다라면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볼 수 있냐? 스칼라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스칼라. 스칼라가 뭐예요? 방향은 없고 크기만 있는 물질이 아니다. 어떤 벡터 두 개를 내적하면은 방향은 없어지고 크기만 남는구나. 이렇게 기억해 달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내적은 이렇게 정리해 봤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외적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벡터의 외적은 우리가 크로스 이렇게 X자를 표시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A 외적 B를 한번 해볼 건데, A를 이렇게 쓰고 B를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럼 두 개를 외적해라. 첫 번째, 우리가 내적 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A, B 사인 세타라고 쓸 거예요. A는 A의 크기, B는 B 벡터의 크기, 사인 세타, 그리고 한 개 더 추가할 건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N이라고 하는 벡터를 추가합니다. 이것은 법선 벡터라고 하고요. 이 법선 벡터가 의미하는 것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어려우면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이렇게 있죠. 그럼 두 개의 직선이 있으면 하나의 면을 만들죠. 이 면에 수직된 벡터를 법선 벡터라고 하는 것이고, 이 외적은 두 직선 벡터의 수직한 방향으로 벡터의 방향을 정의하게 됩니다. 모르면은 그냥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조금 계산이 복잡해지는데요. 자, 우리가 3열의 행렬을 하나 만들 건데요. 규칙이 있으니까 잘 보세요. 규칙 첫 번째, 맨 위에다가 성분 벡터 I, J, K를 써줍니다. 두 번째 규칙은 뭐냐? 여기 앞에 있는 벡터 있죠? A 벡터. 두 번째 행에는 A 벡터의 각각의 성분을 써줍니다. 그럼 AX, AY, AZ가 되겠죠? 그럼 세 번째 행에는 뭐가 오면 되겠어요? 당연히 이 뒤에 있는 B 벡터의 성분을 써줍니다. BX, BY, BZ다. 자,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은 우리가 앞서 했던 성분 벡터를 다시 한번 이번에는 외적을 해볼게요. 성분 벡터의 외적은 굳이 유도하지 않겠습니다. 결과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우선 첫 번째, 같은 성분끼리의 외적은 0이다. I 외적 I, J 외적 J, K 외적 K는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성분끼리의 외적은 어떻게 되느냐? 자, 잘 따라 쓰세요. I, J, K, I, J를 써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은 플러스고, 이렇게 왼쪽으로 오면은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I 외적 J를 해봐요. 그러면은 I 외적 J는 지금 오른쪽으로 갔죠? I 외적 J는 뭐다? 플러스 K다.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K. 그냥 K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J 외적 K는 뭐다? I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J 외적 K는 I다. 그럼 마지막으로 K 외적 I는 뭐다? J다. 너무 쉽죠?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이번에는 거꾸로 가볼게요. 이렇게 읽는 거예요. J 외적 I는 뭐다? K인데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K가 되는 것이겠죠. J 외적 I는 뭐다? 마이너스 K다. 한번 더 해볼까요? 자, I 외적 K는 뭐다? 마이너스 J다. 이렇게 하는 거죠. I 외적 K는 마이너스 J다.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K 외적 J는 뭐예요? 마이너스 I가 되는 것이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분 벡터의 외적을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보니까 이것 역시도 우리가 결과로 한번 기억을 해볼 텐데, 이 삼행삼렬 이용해서 외적을 정리하는 방법, 초특급 필살기 여러분들께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I 써주시고요. 괄호 크게 한 개 써주세요. 괄호.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우리가. 자, I라고 쓰면은 이 I의 밑에 있는 것들을 가리세요. 가리고 이렇게 두 개를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크로스로. 그럼 AY에다가 BZ를 곱해주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은 AY, BZ 빼기 그 다음에는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AZ, BY.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j 써주세요. 마이너스 부호 마이너스 j 써주시고요. 괄호 크게 한번 연 다음에 자 이번에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j 썼으니까 j에 있는 거 이 친구들 가리는 겁니다. 가려요. 가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를 먼저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ax, bz 빼기 그 다음은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사선으로 az, bx 자 그 다음에 더하기 k 써주시고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k 있으니까 k 아래에 있는 친구들 가려주고 남은 두 개를 이렇게 크로스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ax, by 빼기 나머지 두 개 크로스 해주면은 ay, bx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벡터의 외적인데요. 자, 굉장히 식이 복잡하죠.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막상 천천히 풀고 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벡터의 곱하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벡터의 미분까지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벡터의 미분입니다. 이 벡터의 미분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미분의 난이도가 절반도 안 돼요. 우리가 이 벡터의 미분에서는 이제 편미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게 되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다항식의 미분만 할 줄 알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 다항식의 미분이 뭔지도 모르겠고 미분의 미자만 들어도 치가 떨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그냥 바로 다음 강의로 넘어가 주시길 바랄게요. 왜냐면 미분 알면 좋아요. 근데 몰라도 우리가 전기자기학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고등학교 때 한번 해봐서 기억이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 전공자 분들은 같이 한번 싹 듣고 넘어가시고 아, 나 수학 때문에 지금 전기자기학 포기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 편미분의 개념이 뭐냐면은 굉장히 쉬워요. 이제부터 우리가 다루게 될 벡터 함수들은 x, y, z 이 세 가지 변수가 섞여서 나와요. 그러니까 x 한 개만 있을 수도 있고 x랑 y가 같이 나올 수도 있고 x와 y 그리고 z까지 세 개의 변수가 함께 있는 함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미분할 건데 그냥 미분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편미분이라는 걸 할 거예요. 편미분이 얼마나 쉽냐? 우리가 만약에 이 x제곱을 x에 대해서 편미분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기호로는 라운드 x 라운드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럼 뭐냐? 그냥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됩니다. 이거 x에 대해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2x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미분이랑 똑같아요. 자, 두 번째, 이번엔 내가 x제곱 y를 x에 대해 미분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떡하냐? 굉장히 쉬워요. x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를 상수 취급합니다. 자, 상수 취급한다는 것은 y는 그대로 빼주고 뒤에 붙어있는 x제곱만 x에 대해 미분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x제곱 미분하면 뭐예요? 2x였죠. 그대로 2x 써주면 되겠죠. 정리하면은 2xy가 된다.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을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라 라고 하면 라운드 x 라운드라고 씁니다. 자, 그런데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할 거면은 x 빼고 나머지는 모두 상수 취급한다고요. 그러면은 먼저 이 상수를 앞에다 빼준다고요. y에다가 z의 세제곱 그리고 x제곱을 미분하면은 2x가 되겠죠. 다시 정리해 보면은 2x y의 z 세제곱이 되는 것이죠. 이게 편미분이에요. 굉장히 쉽죠. 만약에 이번에는 제가 이 세 번째 함수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해 볼게요. 그럼 라운드 y 라운드가 되겠죠. 결과가 어떻게 되냐? 말했죠. y 빼고는 모두 상수 취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x제곱과 z 세제곱은 상수니까 앞에 그대로 써주고 y를 미분하면 1이 되겠죠. 결과가 뭐예요? x제곱 z의 세제곱. 됐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가운데 있는 함수 x제곱 y를 z에 대해서 미분할 거예요. 편미분을 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 이거는 0입니다. 왜? z에 대해서 미분하려 그러는데 z가 없죠. 그러면 그 값은 0이 돼요. 그런데 z가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z를 제외한 나머지를 상수 취급하고 z만 미분한다. 이게 바로 편미분의 개념인 겁니다. 미분보다 이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이 편미분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거냐? 자, 이제 벡터의 미분 기호 나블라라는 친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역삼각형이라고 쓰고 이것을 나블라라고 읽을 거예요. 이 나블라의 정의식은 라운드 x 라운드 i 더하기 라운드 y분의 라운드 j 더하기 라운드 z 라운드 k가 되겠죠. 그러니까
각 성분을 평미분하는 식인 거예요. 그래서 미분 연산자라고 해요. 미분 연산자. 그럼 이 미분 연산자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거냐? 자, 나블라에다가 첫 번째는 V를 곱해줍니다. 두 번째도 나블라에다가 V를 곱해줘요. 세 번째도 나블라에다가 V를 곱해줄 거예요. 근데 다 달라요. 자, 첫 번째는 이대로 끝인데 두 번째는 여기 가운데에다가 점을 찍을 것이고요. 세 번째는 가운데에다가 X라고 써줄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첫 번째는 뭐냐? 자, 미분 연산자 나블라는 스칼라예요, 벡터예요? 벡터죠. 왜 벡터예요? 자, 식을 보니까 성분 벡터 ijk가 있네요. 성분 벡터가 붙은 모든 값은 다 벡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V 있죠, V. V 위에 뭐가 있어요? 화살표 있어요? 없죠. 이건 뭐예요? 스칼라라고 볼게요. 이 첫 번째 곱은 지금 벡터하고 뭐하고? 스칼라하고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내적일까요? 외적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왜? 내적과 외적은 벡터와 벡터를 곱하는 데 사용하는 연산자고요. 벡터에다 스칼라를 곱해주면 이것은 저는 이렇게 불러요. 그냥 배라고 불러요. 배. 예를 들어서 x 앞에 숫자 2를 곱하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2배. 그쵸? 3을 곱하면 3배. 그럼 벡터 앞에다가 스칼라를 곱해주면 이건 스칼라 배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스칼라 배. 그럼 만약에 내가 이 나블라에다가 x를 곱해줬어요. 그럼 뭔 거예요? 나블라에다가 x배 해준 거죠. x배. 그쵸? 그럼 결과식은 이제 화면에 나온 대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식을 한번 전개해 볼게요. 그럼 지금 내가 뭐 한 거냐? 나블라에다가 v배 해준 거죠. v배. 우리가 여기다가 v를 곱하면은 분배 법칙 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돼요? 라운드 x, 라운드 vi 더하기 라운드 y, 라운드 vj 더하기 라운드 z, 라운드 vk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스칼라 배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냥 스칼라 배는 우리끼리 하자고 하는 말이고 실제로는 이것을 우리가 기울기 또는 그라디언트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라디언트 v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라디언트 v. 잘 기억해 주세요. 뭐다? 스칼라 배 해주는 것이다. 두 번째. 이 친구는 뭐냐? 이 친구는 지금 벡터인 나블라에다가 v라는 벡터를 내적해 준 거죠. 내적. 이 친구를 우리가 다이브전스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다이브전스. v. 다른 말로는 발산이라고 돼요. 우리말로.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 자, 내적하면은 같은 성분끼리만 낳는다 그랬죠. 같은 성분끼리만 곱해준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vx를 이렇게 정의해 볼게요. 위에다가 자 벡터 v는 vxi 더하기 vyj 더하기 vzk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이거 지워주고. 자 그러면은 같은 성분끼리 즉 x 성분끼리 곱해주면은 나블라의 x 성분과 v의 x 성분 곱해주면은 라운드 x 라운드 vx. 자 y 성분끼리 곱하면 라운드 y 라운드 vy. Z 성분끼리 곱해주면은 라운드 Z, 라운드 VZ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발산의 결과값은 뭐다? 스칼라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나블라랑 V랑 뭘 했어요? 외적을 합니다. 이 외적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름을 로테이션, 회전시킨다 그래요. V 또는 우리 파마 하면 컬 한다 그러죠. 컬 V라고도 합니다. 이 친구는 우리가 이제 3 곱하기 3, 삼행삼렬의 행렬을 이용해서 식을 풀 수 있는 것이죠. 외적으로. 그래서 제가 식들은 모두 교재에 정리해 놨으니까 교재를 보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전기자기학에서 나오는 벡터 문항들을 한 80%에서 90% 정도는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물론 바로 적용하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각각의 챕터마다 이제 문제를 수록해 놨습니다. 그 문제에서 이제 벡터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목시키는지 해설을 굉장히 상세하게 수록해놨으니까요. 문제를 통해서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벡터를 우리 여기까지만 해주시고 다음 내용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자기학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